기자쇼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문가비 씨가 지난 11월 22일 출산 사실을 고백했고 이틀 뒤 정우성 씨가 친부임이 밝혀지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게 연예계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나서서 비혼 가정, 혼외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혼외자라 부르지 말자란 주장까지 인식 개선 등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볼성사나운 모습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우성 씨는 청룡 영상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죠. 그런데 반면 문가비 씨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남은 쟁점은 무엇일지 오늘은 그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가비 씨는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일단 문가비 씨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대중들의 반응 역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문가비 씨는 아직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지 않고 있죠. 즉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정우성 씨를 압박하거나 어떤 문제를 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걸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난 6월 임신 소식을 알리고 지난 3월 출산을 했죠. 그리고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침묵을 유지하다가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건 문가비 씨 입장에서 더 이상 나의 아이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 문가비 씨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제가 주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아이는 10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이의 존재는 드러나지 못한 채 문가비 씨 홀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이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년 3월이 되면은 아이가 첫 돌을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첫 돌, 첫 번째 생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즉, 문가비 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세상에 내놓는 떳떳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정우성 씨랑 구체적인 어떠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한간에는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문가비 씨는 11월 22일 출산 사실만 알렸지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을 하거나 단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보도를 통해 알려졌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가비 씨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정우성 씨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고 처음에 불 꺼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이 되면은 아이가 첫 돌을 맞죠. 그때쯤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지 두 사람의 근황이 또 대중들의 입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문가비 씨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모두 말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할까요? 그거는 이미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폭력적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마치 여러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문가비는 결혼을 원하는데 정우성 씨는 원치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두 사람은 교제한 적이 없고 즉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에 이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이건 대다수가 인정하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을 배제하고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정우성, 엄마 문가비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올드스타와 생각이 같죠. 문가비 씨가 글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원했던 단 하나, 그게 바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나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이다 라는 걸 문가비 씨가 하고 싶었던 건데 바로 그 부분을 양소영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몇몇 보도를 보고 댓글을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사람은 모두 출산을 원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생략된 내용들이 있지만 두 사람이 아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 그 감사함에 대해서는 마음이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두 사람의 결혼과는 분명 별개라는 겁니다. 양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양육비 때문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가비 씨가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서 이러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글, 모욕되는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에 이러한 글들은 박제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라도 아이가 이것들을 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은 것이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거는 출산과 육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였건 사랑하는 사이였건 이걸 떠나서 두 남녀 사이에 아이가 잉태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된다. 낳아야 된다. 제3자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우성 씨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우성 씨는 청룡 영화상에서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질책을 제가 받고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소속사를 통해서 나온 입장으로 보면은 친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책임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정우성 씨가 말한 이 책임이란 단어는 과연 어디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혼외자 양육에서 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 산정 관련된 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은 부모의 재산 정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월급이 수천만 원대가 되더라도 상한선은 얼마? 22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고려되지 않고 양육을 전담하는 그 누군가, 아빠든 엄마든 누군가는 경력 단절될 수도 있죠. 즉 이로 인해서 기회비용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아빠가 정우성 씨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중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한 케어가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면접 교섭권입니다. 현행법상 이 비친권자의 책임은 양육비 지급 그리고 2주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면접 교섭권은 권리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권리잖아요. 의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권리입니다. 즉 이걸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다한다고 했는데 이 교섭권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건 과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2주에 한 번이죠. 한 달에 2번 자녀의 얼굴을 보면은 면접 교섭권을 활용한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 양육비를 보내면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법적으로 보내라는 양육비를 다 보내고 2주에 한 번 면접 교섭권, 즉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나면 법적으로는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은 다했다가 성립이 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가장 궁극적으로는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문가비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아이를 떳떳하게 키우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문가비 씨가 주 양육자가 되면서 정우성 씨와는 어떻게 아이가 교류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한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22일 이 사안이 공론화되고서는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다만 아이를 낳은 지 9개월이 지났고 제가 아까 주변 취재를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이 지나면은 아이가 돌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에게는 뜻깊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뜻깊은 날이겠죠. 그 전까지는 무언가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더 이상 이러한 잡음이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길 바라는 게 문가비 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우성 씨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도 문가비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볼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